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가장 순수한 사랑은 30년, 40년이 가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린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군자의 도를 어떻게 터득하느냐? 부부에서 터득하라. 가정생활이 군자가 되는, 성인이 되는 그런 실험장이죠. 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철저히 주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 이야기 좀 하죠. 가정 문제 다음으로 이제 정치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용에서 정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중용의 정치의 9가지 원리 또는 원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용 제20장에 애공문정, 애공이라는 임금이 문정, 정치를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일까요? 공자가 말합니다. 문무지정, 포제방책. 문무지정, 문왕무왕의 정치. 최고의 정치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세종대왕의 정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치, 포제방책, 방책은 책인데요. 그 내용이 전부 펼쳐져서 책에 다 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정치방법, 조선실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정치 방법은 있어도 세종대왕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방법만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기인존적, 그 사람이, 그 정치를 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정거, 그런 정치는 거행이 되는 거다. 기인무적, 망적, 무적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정치는 기정식, 식어버린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는 민정하고 사람의 도리는 민정, 정치에 민감합니다. 정치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정치 잘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논에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왕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고 말이죠. 거짓말 잘하고 이거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고요. 그때 공자는 당신이 잘못했다. 그렇죠. 잡아들이려면 당신부터. 왜냐? 이 백성들은 옛날 문왕무왕 때 군자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도 민수, 땅의 그 정도는 가장 민감한 게 나무입니다. 나무 심으면 땅은 비옥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지도는 나무에 민감하다. 부정야자, 정치라는 것은요, 포로다, 포로. 이 갈대, 창포, 이런 거다. 갈대와 창포는요, 물이 있으면 금방 싱싱해집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집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것처럼 정치가 훌륭하면 사람들이 금방 넉넉해지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정치가 나빠지면 바로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로 위정제인, 정치를 하는 데는요, 사람한테 달렸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요. 이제 정치란 무엇이냐? 오늘날의 정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서구적 개념의 정치입니다. 서구적 개념은요, 개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각각 남이다 라는 데서 출발을 하죠. 우린 각각 남이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마음도 다 달라. 그러니까 의견은 사람이 100이면 의견도 100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해나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수결, 그렇죠? 다수결. 많은 사람이 그 희망하는 쪽으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각각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안정시킬까?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어서 안정시키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기본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정치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니까요. 뭐 국민소득 4만 불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할까? 사회를 안정시킬까? 이런데 정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이런 정치에는 행복이라는 개념하고는 멉니다, 이거. 그래서 정치의 개념을 중용의 입장에서 다시 보자, 이제요. 이 말은 논어에 있는 말인데요. 정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겁니다. 바로잡는 것. 어떻게 바로잡느냐? 바른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살도록 유도하는 것. 바른 마음이 행복인데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는 건가? 이제 공자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적위 공자께서 적위 위나라로 갔습니다. 염류복 염류가 그 제자인데 복은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기사 노릇을 했는 겁니다. 마차 타고 가니까 염류가 기사 노릇 했다. 그때 공자가 말합니다. 서의제, 서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참 많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구가 재산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가 참 많구나. 염류가 말합니다. 기서의, 이미 인구가 많다. 그러면 우, 하가 또 하, 무엇을 더 할까요? 인구가 많은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야죠. 넉넉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치의 첫 번째죠. 일단 경제,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염류가 말합니다. 기부의, 이미 부자가 됐다. 넉넉하다. 그러면 우하가은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왈교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은 몸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가르친다는 것은 정신적 행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경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치의 제대로 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인데요. 마음과 몸이라는 두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늘 마음은 행복해야 되고 몸은 배고프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어느 한쪽만 붙잡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활, 공자가 말씀하셨는데요. 공호라는 것은 오로지 추구하는 게 공입니다. 원래 공자가 공격할 공자입니다. 사람이 그 무기를 들고 이제 적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때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오늘 저녁에 뭐 친구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그 한 마음으로 공격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무슨 전공한다. 그 공자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것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단만을 오로지 추구하면 곧 해야이 해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단이란 뭐냐? 몸만 챙긴다든가 마음만 챙긴다든가 이게 이단입니다. 몸과 마음을 골고루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이제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주로 몸 챙기는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면 마음은 황폐해지겠죠. 그러니까 몸은 넉넉한데 마음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을 받겠죠. 그거 원인은 뭐냐? 이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만 챙기느라고 이런 몸을 뒷전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형제도 뒷전이고 어디 숨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골고루 챙겨서
골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의 3요소, 정치의 3요소요. 경제, 국방, 한마음,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넉넉해야 되고, 국방을 통해서 나라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루어지는, 한마음이 되는 이런 세 가지가 정치의 요소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 한번 읽어보시면, 자공문정, 자공이 정치가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공이요.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족식, 식은 식량, 먹는 거죠. 먹는 것이 풍족해야죠. 족병, 병력이 풍부해야죠. 민시인지, 백성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백성은 정부를 믿고 정부는 백성을 믿고 한마음이 돼야죠. 이 세 요소가 정치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3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자공이 말합니다. 필부득이, 반드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하나를 없애야 돼요. 하나를 없애야 돼. 의사삼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선 뭘 제일 먼저 없애야 될까요?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공자 말씀에 거병, 병력을 없애자. 그럼 남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할지도 모르죠. 망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맹자 읽어보면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면, 가족이 되면요, 외국이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다쳐도 가족이 다치는 거죠. 농사 짓던 사람이 꽃괭이를 들고 나선다는 거죠. 가족이 다치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국방이 다 중요하지만 도저히 유지 못해서 하나를 없앤다면 국방부터, 병력부터 없애자. 그 다음에 필부득이, 반드시 부득이해서 또 하나 또 없애야 돼. 의사이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선, 뭐를 먼저 없애야 될까? 뭐를?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거식, 경제를 없애자. 경제를 없애자. 그러면 경제를 없애면 배고파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배고파서. 그런데 어느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있다고 하고 또 한 가정은요, 부유한 가정이 있다고 할 때요, 부유한 가정은 돈은 많은데 온 가족이 뭐 칼부림하고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도 마음이 따뜻해. 어느 쪽이 나을까? 예. 마음이 따뜻한 가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를 버리자. 차라리 계유사, 자고로 모든 사람은 죽는 거다. 배고파도 죽지만 늙었어도 죽는 거고, 백성들이 무신분립,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정부가 성립이 안 돼.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는요, 정부가 아니니까 아예 정치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믿어주는,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첫째 비결입니다. 무신분립 그러면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무신분립.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최근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죠.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 우리 신뢰관계를 튼튼히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죠. 논어 안 읽으면 이제 정치도 외교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긴장을 하고 그런 또 인문학에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관계가 성립된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것. 이게 정치의 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설명을 한 것입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류본말 사유종시. 물이라는 건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본말이 있다. 모든 것에는. 본말이 뭔가? 본말이 뿌리와
그 지엽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뿌리와 지엽. 나무의 비유를 한 건데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부분이 뿌리죠. 이 보는 뿌리를 말합니다. 이 나무가 여기는 가지죠. 이렇게. 이게 말입니다. 본말이라는 것은요. 뿌리와 이 가지, 잎사귀 이런 건데 모든 것에는 본말이 있다. 뿌리가 있고 그 지엽, 가지와 잎사귀가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본말이 있겠죠. 본말이 뭐에 해당됩니까? 마음이 뿌리고 이 몸이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사람을 볼 때 몸으로만 보고 또 나도 내 몸만 챙긴다. 이거 잘못입니다. 늘 본과 말이 있다. 그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는 데서는요. 종시가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수원에 그 과일나무를 가꿀 때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본말 중에 뿌리 가꾸는 일과 가지 가꾸는 일. 뿌리 가꾸는 일을 일반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도 가꾸고 또 꽃도 잘 다스리고 과일도 다 다듬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소선후 먼저 해야 될 거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알아야 그래야 근도 제대로 되는 일, 진리에 가깝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선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뿌리 가꾸는 거라고요. 뿌리. 나중에 뭐냐? 이제 과일이나 가지를 가꾸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갑자기 벌레가 많아서 과일이 좀 엉망됐다. 이럴 때는 그 벌레부터 먼저 잡는 겁니다. 그런 비상사태 때는요. 벌레부터 먼저 잡고 난 뒤에 바로 뿌리 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뿌리부터 먼저 튼튼히 가꿔야 되는데요. 오늘날 이 정치에서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뿌리 가꾸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경제고 정치고 다 어렵게 됩니다. 희생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무료 본말 이 기본에서 우리는 제대로 챙기질 못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의 애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효도부터 하자. 오직 효도부터 하자. 그게 자신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작용,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란 바로잡는 거니까요. 바로잡는 거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우선 자기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비뚤어진 사람이 남을 바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부터 바르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출발점은요. 자기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출마를 하는 건데 그거 부처님이 보면 바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쌍한 중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바라볼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됐을 때 내가 행복한가? 배가 아픈가? 배가 좀 아프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늙어가는데 참 쓸쓸하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나는 죽기가 싫다. 잘못된 겁니다. 한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정상이 아닌데 현대인의 개념으로 정상에 속하는 거지 한마음의 개념에서 보면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정상으로 만드는 거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혹이 공자왈,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인데요. 위 공자, 공자한테 말을 합니다. 자해 불의정, 자네는, 그대는, 선생은 이런 말인데 자자가요. 해 어째서 불위정, 정치를 하지 않나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능력 있고 대단하니까요. 정치 좀 하십시오. 정치 좀 하십시오. 국회에 나가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공자 말합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말했다. 효호 유효. 효로다, 오직 효로다. 효도부터 하자. 오직 효도부터 하자. 그게 자신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한마음 되면 부모와 내가 하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게 돼 있는데요. 부모한테 불효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나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효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야지. 그게 효로다, 오직 효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형제. 우는 우에 있게 되는 것. 형제 간에 우에 있게 되자. 그 형제가 싸우는 사람은요, 100%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싸우고 누나, 언니, 동생 싸운다면 빨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불효자다. 효자는 안 싸우게 돼 있습니다. 형한테 덤비다가도요, 부모 생각을 하죠. 부모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못 싸우죠. 그래서 효도를 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그렇게 되면 시의 유정, 그것이 정치에 베풀어지게 돼 있다. 정치에 베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 같이 됐다. 나라 바뀌겠죠. 그렇죠. 오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박수치고 따르겠죠. 나라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나라 정치하는 사람 욕하기 전에 내가 왜 이 모양이냐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죠. 자기가 최고의 인물이 됐다. 우리나라 바뀐다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잡는 거, 내가 제대로 되는 거,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역위정, 이것이 정치 아니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정치다. 그게 출발점이다. 해기위위정, 어찌해서 위정, 정치한다는 거, 위정은요, 위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위정은 정치하는 거죠. 정치하는 거, 내가 그걸 하겠느냐. 정치한다는 게 뭐냐? 국회에 가서 말을 하고, 입후보하고, 이런 걸 우리는 정치한다는 거 하죠. 정치한다는 거라고 말하죠. 어째서 내가 그런 걸 하겠느냐. 내가 훌륭해지면, 그러면 정치는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이 그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본말을 잘 이해하면 내가 그 근본이 확실히 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신이 되면 치국 평천하는 되게 돼 있는데 이 기본 개념을 우리는 다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마하는 사람이 출마하기 전에 나는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가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바로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수신이 되면 제가 치국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치국. 저절로 되는 건데요. 내가 불행하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걸 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왜?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은.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행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서 한 마음이 됐을 때 완전한 행복이 오는 건데요. 완전한 행복이 온 뒤에 돌아보면 다시 불행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완전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남과 나는 하나라는 걸 깨닫죠. 남과 나를 내가 하나라는 걸 알면 남의 불행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되도록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수기가 되면 치인이 저절로 되는 거죠. 치인이. 그래서 공자도 돌아다니고 석가모니도 돌아다니고 예수도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기의 불행이니까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작용,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온 세상이 행복해질 때, 온 세상이 천사처럼 됐을 때가 평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되는데요. 평천하란 세계평화인데, 세계평화. 세계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긴장하는 상태는. 그러면 언제 덜 긴장을 할까? 고향에 가서, 안방에 가서 부모님 앞에 앉을 때, 이때는 긴장이 하나도 없죠. 그때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될 때 평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정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위정이덕, 정치를 하는데 뭘 갖고 정치해야 되느냐? 덕을 가지고. 덕이 뭐냐? 한마음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한마음을 실천하는 능력.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요, 부모를 보면 됩니다. 부모가 내한테 대할 때는 한마음으로 대하죠. 부모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정치가의 자격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정치하면 될 것 같지만요, 우리 가정은 정치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인데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 국민이 자기 자녀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비여 북신, 비유하자면요, 북신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같다. 북극성 같아. 북극성은 어떤 별이냐 하면 밤하늘에 보면요, 북쪽에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기소, 그 장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노출을 계속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 북극성은 가운데 있고 별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모든 별이. 그것처럼 되는 거다.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이 새롭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아마 세종대왕이 30년인가 이렇게 정치를, 30년인가요?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지겨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지겨워 못 견디겠다. 우리 세종대왕 빨리 돌아가셨으면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 늘 아픈 데를 국민의 마음이 됐으니까요. 국민이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다. 농사 짓는 법을 또 내놓습니다. 농사직설이라는 책을요. 국민이 좀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되겠다. 또 음악이 나옵니다. 비가 와서 국민들이 그 비의 양을 잘 모른다. 또 처국이 나옵니다. 근데 국민들이 좀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우치고 싶은데 글을 모른다. 한글이 또 나온다고요. 언제나 국민의 아픔을 계속 이렇게 아픈 데를 긁어주니까요. 언제나 부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온 국민이 마음은 세종대왕한테로 다 가 있는 거죠. 날씨가 좀 추우면 우리 임금님 어떨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임금할 때 임은요,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님이죠. 그런데 그냥 애인이 아니고 거룩하신 애인이다. 그래서 임금, 거룩하다는 말이 금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애인. 이것이 임금이니까요.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의 애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북극성처럼 온 별들이 에워싸듯이 온 국민의 마음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 그건 금방 이해가 되죠. 애인이 있으면 마음이 늘 애인한테 가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그것처럼 늘 정치하는 사람한테로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부모한테 용돈 드리고 오면
그 아까운 생각이 안 들죠. 그거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 가서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건 손해가 많거든요. 시간 뺏기죠. 차비 들어야 되죠. 용돈 또 손해봤죠. 그런데 뿌듯하거든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경이 있다.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가족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정치,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압니다. 그거. 정치하는 사람도 우선 내가 한 마음을 갖자, 인간이 되자,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제 중용에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9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치뿐만 아니고 가정 경영에도, 기업 경영에도, 또는 조그마한 친목 단체에도 다 적용이 되는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용 제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릇 위천하국가, 천하국가를, 위는 위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천하국가를 다스리는데 구경, 9가지 경이 있다. 이때 경은 원칙입니다. 9가지 원칙이 있어. 수신. 첫 번째가 뭐냐? 수신입니다. 수신. 그러니까 수신을 해서 내가 바르게 된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된 사람만이 기업 경영이 제대로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업의 간부로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기업의 그 회사의 발전은 회사 오너의 그릇만큼이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너의 그릇이 작으면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수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용 구경을 설명할 때 정치보다도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오너가 중용 구경을 잘 활용을 해서요, 그 기업의 사람들이 참다운 인간이 되고 한마음으로 회복을 해서 한마음 경영을 하면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러면 그 기업을 사람들이 벤치마킹, 따라하겠죠. 그럼 따라하면 그 기업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도 마음을 이제 바꾸겠죠. 세상에 저 평천하, 온 세상이 낙원이 온다. 그래서 요새는 수기치인보다는요, 수기경영 이쪽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업연수원 가면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정치와 함께 기업 경영에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총수가 내가 얼마를 벌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이 되자. 그렇죠? 우선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우선 내가 한 마음을 갖자. 인간이 되자. 그리고 인간 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존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4만 불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아리숭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확실한 방법은 우리 주위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놓고 앞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와닿죠. 그럼 이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퇴계 이황 선생이다. 그러면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모이십시다. 여기서 우리 이분한테 존경하는 예를 표하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한 공부를 합시다. 그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 그 강릉이라든가 파주나 이런 데 사람은 또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율곡 이희 선생이다. 그럼 율곡 이희 선생을 모셔놓고 우리 이런 사람을 닮아갑시다. 훨씬 와닿는다고요, 그게. 그래서 존경하는, 모두가 납득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높여서 그 사람처럼 우리가 되자.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일대기라든가 그런 분들의 훌륭한 업적들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드러내가지고 우리가 좀 모범으로 모시는 거,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맨날 헐뜯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량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또 그런 분 오죽이 뭐 이렇게 나오면 국가적으로도 좀 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걸 존현이라고 합니다. 존현, 현명한 사람을 높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친친입니다. 친은 친하게 지내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뒤에 친은 그 가족입니다. 친척할 때 가족. 가족과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뭐냐면요. 정치에 있어서도 탈날 때는 주로 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족이 늘 문제입니다. 회사 경영할 때도요, 가족이 문제입니다. 형제 싸움, 삼촌과 조카의 싸움, 또 부인이 또 회사를 막 휘젓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간 그 경영에 있어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면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이전에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 수신, 존현, 친친 이 세 가지를 보면 100점짜리가 세종대왕 때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경대신이죠. 대신을 존경하는 겁니다. 대신이 뭐냐? 요새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이죠. 왜 장관을 존경하느냐? 내 부하인데요. 부하 아니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장관이 대통령보다 스승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국방장관은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스승이죠. 교육장관은요,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대신을 스승 모시듯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1인자를 스승으로 다 모셨다. 대통령 할 일이 없죠. 경제 문제가 생겼다. 경제장관이 나서는 거죠. 교육이 이상해졌다. 교육장관이 나서는 거죠. 대통령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대통령 최고죠. 낮잠도 자고 산보다고 등산도 다니다가 외국에서 원수가 오면 같이 파티도 하고 최고입니다. 바쁜 대통령 잘못된 거죠. 경대신, 그렇죠? 대신을 공경하자. 그 다음에는 채군신, 여러 신하들을, 채는 몸 아닙니까? 내 몸처럼 아끼자. 여러 신하들을요. 그러니까 이 말단 직원들, 말단 공무원들,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요, 우리들이 대통령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를 만난다는 거는 이제 말단 공무원이죠. 경찰서에 가서 거기 누구를 만나거나, 주민센터에 누구를 만나거나, 거기서 기분 나쁘면 대통령 정치 더럽겠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부가 이따위 정부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단 공무원이 국가의 얼굴입니다. 회사에서도요, 말단 직원이 그 회사의 얼굴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서민, 서민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자. 서민들을.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정치, 그 마인드로,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압니다. 그거 국민들이 알아.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면 회사라면요, 고객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자. 고객들을. 그래서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되는 법이 없습니다. 되는 법이 없어요. 돈 버는 목적으로 음식점을 차렸다. 되는 적이 없습니다. 고객이 오면 돈이 오잖아요. 돈 벌어야죠. 그러면 시원찮은 재료로
요리를 해서 비싸게 받는 거죠. 우선은 돈 벌었는데 그 다음에 손님 안 옵니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그 음식점 하는 데서는 손님이 오면 내 가족이 오죠. 내 애인이 오는 거죠.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재료로 맛있게 가족한테 요리를 하니까 맛있는 거죠. 맛있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백공이라는 게요. 백공은 엔지니어, 기술자, 능력자 그 사람들을 우리 회사로 오도록 우리나라로 오도록 어떻게 예우를 하고 극진히하고 그런 정성을 다해서 또 잘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 그게 그 다음에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을 유자는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 외국 교포들 중국의 교포, 일본의 교포, 미국의 교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그거 무시하면요. 전부 우리 국가에 그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훈훈해지면요. 그게 다 우리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꼭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동포니까 동포에 대한 그 배려 그게 그 다음인데요. 회사라면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이죠. 멀어진 사람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사를 두고 다른 회사를 갔다고요. 고약한 사장님은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 김아무개 거기 갔지? 예 왔는데 그 배신자야. 자네 조심해. 자네도 배신당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저놈 회사 잘 되나 두고 봐라. 키를 쓰고 우리 회사 망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해야죠. 김아무개 거기 가셨죠? 예.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다 끌어안을 여건이 좀 못 돼서 거기를 갔습니다. 좀 잘 베풀어주고 잘 인도하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회사 잘 되도록 움직인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회제후. 이 회제후는 국가적인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라 혼자서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가 도와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적대감이 안 일어나게. 근데 언론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도. 회사라면 경쟁 회사를 욕하고 헐뜯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런 외교의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됩니다. 이것이 이 9가지가 중용에서 말하는 정치의 9가지 원칙인데요. 이것은 가정경영, 기업경영, 어떤 단체 경영에 다 해당이 되는 공통의 원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학문이 뭐고 학문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 2가지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